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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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모듈 10 알코올 금단 증상 대상자 간호 수행하기 부분 사전 지식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발표할까요? 페이지가 꽤 많아가지고, 8개니까 네. 한 바퀴씩 돌까요? 두 바퀴 돌까요? 너무 많나요? 시험한 타임으로 한 사람이 한 페이지하고 넘어가고 그 두 바퀴 도는 걸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달아서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173쪽, 준민이 오빠가 4쪽, 언니가 5쪽, 성우 오빠가 6쪽. 그래서 순서대로 두 바퀴 돌게요. 죄송해요. 다른 거 보고 있어가지고, 공지 뜬 거. 저 네. 몇 번째인지 한 번 얘기해주세요. 언니가 3번째예요. 3번째.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는 물질 중독, 이고요. 향정신성 약물에 의존하거나 남용함으로써 자신이나 주위에 피해를 초래하고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는 행동, 중독 물질이 부정적인 인지 행동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물질 중독인데 물질의 섭취나 노출에 의해 물질 특징적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물질의 사용 직후 또는 사용 중에 중추신경계에 대한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상당한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 금단이고 장기간 사용하던 물질의 금단이나 감소로 인해 물질 특징적인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사회적이나 직업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성이고 비정상적으로 대량의 약물에 대하여 복용량을 받지 않고 견디며 또한 일정량의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서 효과의 감소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면역학적으로 항원특이적인 무반응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차 내성이고 화학요법제의 화학구조, 작용기전 등의 공통성이 있으면 종종 하나의 약재의 내성이 된 세균은 동시에 다른 쪽의 약재에 대해서도 내성을 나타내는 것을 교차 내성이라 합니다. 다음은 복합물질 남용인데 물질 남용이나 의존해서 금단 증상을 줄이거나 중독의 성질을 변화시키려고 동시에 또는 결과적으로 2개 이상의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진단 기준 DMS5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의 열관 항목 중 지난 2개월 동안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물질 관련 중독이라고 진단합니다. 첫 번째로 조절 능력 손상입니다.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시도를 했을 시 실패하거나 물질을 구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시간 사용이 늘어나거나 물질 사용에 강한 욕구를 느끼고 충동, 갈망을 할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손상입니다.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 등 역할 수행에 불가능을 느끼거나 물질 효과로 인해 사회, 대인관계 문제 지속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물질 사용으로 인해 사회 직업 활동을 포기하거나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사용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도 반복으로 사용하거나 물질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기거나 악화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약물학적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내성은 다음 중 하나일 때 내성으로 판단하는데 A.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거나 B.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금단이 있는데 금단은 A, B 둘 중 하나인데 사용하던 물질을 중단하거나 감소 시 금단 형상을 경험하거나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12번 12번째 되는 거는 아마 비물질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교수님이 수업하셨을 때 뭐 도박장애 같은 그런 걸로 채워서 12가지라고 만들었었을 거예요. 책에는 11가지 나와 있는데 써야 되는 거 12개 항목이라서 아마 저는 12번을 아까 비물질 관련 장애 이렇게 썼거든요. 혹시나 참고하실 분.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수업 때 내용 기억 때문에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제 파트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원인 중에 생물학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유전,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하는데 특히 다른 물질보다 알코올 의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경화학적 작용으로는 영양을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활동을 억제하고 자극해서 변화시키는 물질의 그 작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런 두 가지가 요인이 되고요. 발달적 요인으로는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 물질 관련 중독의 원인을 징벌적 조사와 구강기 고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물질 관련 중독을 무의식적 불안과 충독을 감소시키고 충족되지 못한 구강기 욕구를 채우는 방어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이나 무능력, 잦은 우울, 반사회적 인격 장애, 퇴폐적, 의존적 성격 특성이 중독 경향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행동 요인으로는 학습 이론이라고도 분류하시는데 물질 사용에 대한 유쾌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사회 학습 요인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회 학습과 조건화, 국가 민족성, 종교 성별. 그 사회 학습에는 초기 아동기 포함하고 동일화에 영향을 끼치고 조건화에는 물질 사용에 대한 유쾌한 경험이 물질 추구 행동의 양성화를 띠게 됩니다. 문화윤리적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태도, 이런 물질 사용자들의 유혹이나 압력, 법적 제재, 경제적 비용, 물질 압수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들이 물질을 처음 접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 장애를 발표하겠습니다. 0.02에서 0.05시 운동 실행이 느려지고 사고 능력이 감소하며 기분 변화와 멀티태스킹이 감소합니다. 0.05에서 0.15는 신체와 정신 조절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0.20부터 정신의 혼란 상태가 일어나며 0.40부터 의식이 불명해지고 0.60부터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못 느끼셨어요? 네, 근데 그 이번에 혈중 농도 바꾼 게 0.03부터 우리 들어간다고 그때 정신 수업에도 얘기해서 저는 0.03, 0.05, 0.08, 0.1부터 해서 그 밑으로는 책에 있는 거 추가했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거 뭐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177쪽 발표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신경학적, 심리적 증상과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흥분 상태를 보이며 혈중 농도가 100에서 200 이상이면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입니다. 과음을 지속할 경우 마취나 혼수 상태가 되며 400에서 700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언쟁과 시비, 성적 충동과 공격성 증가, 판단 결여 등 부적응적 형태를 보입니다. 알코올 금단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감량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중단 후 4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시작되고 단주 후에 2일에 가장 극심하며 대개 4, 5일이 경과하면 완화되지만 1, 2주에서 3에서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환각은
알코올 사용 장애자가 술을 끊거나 감량한 후에 생생하고 지속적인 환청이나 환시를 동반하는 기질적 환각이 48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식장애가 없으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환청이 있을 수 있고 환각 상태에서도 진압력은 건전하고 회복 후에도 질병 과정의 정신병적 사건이나 감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알코올 금단 선망은 복합적인 금단 증상들이 진행된 알코올 금단 선망 또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많이 마신 뒤에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적 상태입니다. 단주 후에 48에서 72시간에 주로 발생하며 보통 3에서 10일 정도 계속됩니다. 호발 연령도 30에서 40대이고 5에서 15년의 음주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보통 안절부절, 주의 산만, 식욕 부진, 떨림 등이 있고 환시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얼굴과 결막의 충혈, 불빛 반사에 대한 동공 확대, 격렬한 경련,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하며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코올성 치매 발표하겠습니다. 술을 중단한 후 증상이 적어도 3주 이상 지속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를 제외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비타민 결핍이 주로 그 원인이 됩니다. 초기에는 충동적인 증상이 주로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 및 지능 저하로 치매 증상이 심해집니다. 다음으로 베르니키 뇌증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비타민 1 티아민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증상입니다. 주된 증상은 시신경 마비와 불시로 운동 실조 그리고 졸림과 의식의 혼탁이 오는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코르사코프 정신증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나타나는 대뇌와 마쿠 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흔한 최근 기억 상실, 적화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적화증과 병식의 결여나 판단 장애로 인한 감각의 운동 장애 등을 나타냅니다. 보통 6에서 8주 후 지속되며 기억의 완전 회복은 어려운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은 이 적극적 경청으로 다른 내적인 정신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상자에게 집중하고 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와 대화 시 눈맞춤을 한다거나 그리고 수용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반영은 보통 세 가지 내용과 생각, 느낌으로 작성한다 하는데, 이 간호사의 대상자의 감정과 생각 등을 간호사의 견해로 섞지 않고 다시 전달해주는 것으로 대상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감정 반영과 대화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내용 반영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상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치료자가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내는 기술로 느낌과 그 생각과 그 내용 경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수민 환자분은 지금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이런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전 성분이 말하시는 게 그럼 그 사람이 많이 싫으신 것 같다, 그쵸? 라는 생각 반영. 이런 대상자, 제 형은 제 돈을 다 쓰고도 나 뜨겁게 더 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간호사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많이 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예가 있고요. 개방적 질문으로는 대상자의 경험과 지각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임상 전문가들이 면담 초기에 저항하거나 방어적인 대상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개방적 질문을 짧은 형식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 때 항상 얘기하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는 식의 개방적 질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수용은 대상자의 의견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네, 그렇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했습니다. 명료하는 대상자가 말한 모호한 내용의 말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선생님의 말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간호사는 제 말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끼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정보 제공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칙, 식사 시간, 투약, 검사를 위한 지시사항, 질병에 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정신질환은 유전인가요? 하면 간호사는 정신질환은 유전적 소인,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감 제공은 망각이나 환각과 같이 현실에 대해 왜곡된 인지를 하는 경우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저 봐요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라고 하면 간호사는 저에게 문 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의 사실 여부와 감정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약을 먹으면 말도 어눌해지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속상해요 라고 하면 간호사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직면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밤마다 남편이 와서 내 다리에 주사를 놓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호사는 밤에는 치료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병실에 출입할 수가 없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주사를 놓고 간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역할은 저희가 정해야 하는 거죠. 네,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단 나눴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 돼. 잠시만요. 이거 시나리오 읽어보셨어요? 네. 어땠나요? 그냥 너무 급하게 했는데. 일단 근데 뭐 살해 기호 자체가 이 네, 사람이 알코올 금단 현상 보이는 사람이 낙상으로 네, 인해서 타박상이랑 찰과상 그런 네, 통증 때문에 이제 또 온 거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약물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는 잘 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교수님께서 해주시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게 제가 시나리오 이거 교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는 되게 그 사정하는 간호사의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사정이 네, 전반적으로 좀 많죠. 원래 입원했을 때 우리 봤던 거랑 거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걸 좀 짧게 연출하시는 거니까 음. 혹시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드레싱 같은 것도 핵심스럽게 있었나요? 상처 소독 아니요 술기 테스트로는 없었어요. 그냥 없었죠? 준비하는 거 과정이랑 뭐 종류 정도? 음, 근데 그거를 테스트 받고 하는 건 없었고 근데 어차피 뭐 이 네, 사람은 찰과상 쪽이니까는 그냥 우리 소독했을 때처럼 기본적인 거. 네. 근데 이거 드레싱 준비하고 장갑 끼고 막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시간을 기본적인 좀 거. 많이 잡고, 네, 음. 그런 건 뭐 유튜브 같은데 왜 찰과상 드레싱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봐도 만약에 맡은 역할 학생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영상 같은 거 같이 보고 하면. 음,
근데 보통 그 제가 임상에서 알코올 중독자분들 많이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들은 오면 일단 수액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일단 분해를 또 해줘야 되고 완치된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이분은 금단 현상이 있는 분이시니까 네.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예민함이 있어. 네. 이걸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앞에 이론적 했을 때 이런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조금 더 하듯이 그런 문구로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굉장히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네. 사람한테 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용적인 대답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만약에 막 아 죽을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분의 기분을 반영하듯 이런 문구를 네. 조금 더 달아준다든지 그런 식의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역할에 맞게끔 조금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역할은 이대로 하면 될까요? 일단 역할을 이대로 한번 나눠보고 자기 역할이 맡아졌을 때 보면 아마 아 너무 많은데 너무 적은데 근데 한 번에 보일 거거든요. 그때 또 뭔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랜덤부터 먼저 돌리고 네. 하면 어떨까요? 지금 그 우리 시나리오 보면 1번 뭐냐 1번에서 쭉 오잖아요. 그러면 막 대상자가 나 아파 죽겠네 왜 자꾸 물어보노 뭐 보호자가 또 얘기하고 그다음 바로 간호사가 들어가서 환자분 평소에 뭐 술을 얼마나 드시고 언제부터 못 드셨어요. 약간 이런 얘기 할 때도 뭐 공감을 해준다든지 뭐 음, 이런 식의 기법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뭐 그 정도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전반적인 거는 흐름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디테일만 그렇게 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1번이 진짜 좀 대사가 많아가지고 괜찮으시겠네요. 아 나눠줬네요. 이게 그래서 3번.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레싱 준비하고 드레싱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또 교수님이 정말 환자분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가만히 있지는 또 않으실 테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제가 또 하고 준민이 같은 경우엔 너무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우리 일단 한번 읊어나 볼까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드레싱 얘기 나와서 행동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없지만 나머지 분들 여기 어느 파트에 어느 식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읊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환자분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간호사 1번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밑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사전 검은색, 디테일까지. 빨간색, 파란색, 그 녹색으로 다 구분해 놨고. 아, 아, 색깔 그 3번 네. 색깔별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파란색은 거의 대사가 없어요. 드레싱만 하는 거라. 그쵸, 그쵸. 그렇네요. 준민이 그럼 해보고 너무 그거 부담되거나 뭐 양이 많다 그러면 나하고 좀 나눠도 되겠다, 그쵸?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시나리오 수정 계속하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 네. 환자분 성함 말씀해 주세요. 네. 환자분 성함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출혈이 있으신데 어쩌다 이렇게 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자분 평소에 술을 얼마나 드시고 언제부터 못 드셨어요? 네. 이거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뭐 네, 간호사 이제 2분 뭐 그거, 네,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탈 네, 재주세요. 바이탈 재주세요. 네. 이건 그 오빠가 나중에 고쳐주시면 제가 고칠까요? 아, 그래 주시면 고마운데 제가 지금 이게 노트북 그거 패드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이것도 어차피 PC방에서 적었거든요. 아이고, 그 뭐지? 어떡해. 근데 10분 후에 지금 종료가 돼서 녹화했는데? 녹화 우리가 뭐 중일 땐 안 하던 꺼지던데?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 아니, 근데 녹화 중간에 안 꺼져. 방금 근데 10분 후에 종료된다고 방금 알람 떠가지고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만 적어둘게 일단. 네. 이거 환자분 현재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 맥박, 호흡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150에서 90으로 좀 높으시네요. 이것도 제가 하는 거죠, 어차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활력 쟁호니까.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응. 산소 포화도는 95%고 맥박은 130회입니다. 환자분 현재 금단 증상 때문에 맥박이 좀 빠르신 것 같네요. 심호흡 크게 한번 해볼까요?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협조 부탁드려요. 환자분, 환자분 현재 팔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상처 처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끔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근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지금 상처를 빨리 소독해야지 돼가지고 조금만 진정하시고 다쳐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그 저기 대상자고 이건 보호자고 현재 팔에 출혈 말고는 아픈 데가 없나요? 머리가 환자분 지금 몇 시고 여기가 어디죠? 대상자 보호자. 네, 그러면 일단은 정형외과 치료부터 하고 지켜볼게요. 의사 선생님 보고 드리고 오겠습니다. 환자분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상난간 올려드릴 거고요. 보호자께서도 환자분이 돌발 행동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간호사 이준민입니다. 남자 53세 나땡땡님 금일 오후 7시쯤 슬립 다운으로 오른팔에 열상 있으시고 CNS 유지 중이시고 진압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오락가락 하시고 5년 전부터 빈속에 소주 두세 병씩 마셔왔고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상황 보입니다. 현재 간 쪽으로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3일 전부터 가족들의 도움으로 술을 중단하고 현재 손떨림 안절부절하는 상태입니다. 이거 간 쪽으로 치료 중이라는 게 뭐 간경화 뭐 그런 거예요? 그 그거는 알코올성 따로 알코올, 그러니까 따로 보통 없어요? 그냥 예시로 들은 것 같은데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간이 이제 좀 안 좋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이 치료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어, 근데 간 이거는 뭐 쪽으로 굳이 치료 빠져도 중. 상관없는 부분일 수 있으면 빼도 상관없을 것 같고 병력에 추가할 네네. 거면 넣고 근데 이 사람이 과거력에 그게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엔 나와 있는 건 없죠. 우리 여기 시나리오 상황 속에 나와 있을 때는 그것도 준민이가 확인해가지고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은 응, 거. 응. 그런 다음에 닥터가 했고, 네, 타이레놀 구강으로 투여하고 응급실에서 로라제판 0.5mg 투여하겠습니다. 네, 간호사 3분. 네, 이제 또 지시해야죠, 제가 또. 네, 간호사 그 3분. 약물 투여해달라고 하면. 네네네. 간호사 3분. 지금 타이레놀 구강으로 투여해 주시고, 로라제판 0.5mg 투여해 주세요. 네, 환자 너무 아프셔서 지금 진통제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팔을 다치셔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받으실게요. 방사선실로 가주세요. 다녀오고 환자분 이 약 드셔보실게요. 지금 진정제를 드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안정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대상자 전부 다 확인하고 줘야겠죠? 네네. 네, 파이브 라이트 이런 거. 근데 지금 여기 우리 186쪽에 보면 우리 여기 대상자 정보 해가지고 나수영님 해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이분 바이탈 그대로 따도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알코올 그거여가지고 좀 네. 적을 때 그냥 제 임의로 적었었어요. 음, 이거 활력증후 맡으신 분들 요거 186쪽 한 번 더 참고해가지고 네네. 이분이 지금 금단 증상으로 왔긴 했고 하지만은 주호소 같은 게 뭐 좀 메스껍고 뭐 좀 이렇게 응시도 잘 못하고 병면도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뭐 속이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가지고 시나리오 수정할 때 이 내용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또 환경 준비해가지고 제가 준비해야 되는 드레싱 그 뭐 꺼즈라든지 뭐 기타 뭐가 필요한 거 드레싱 세트 뭐 그 뭐고 엘라스틱 뭐 그런 것도 4인치 10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처치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역할별로 수정을 좀 더 들어가야겠다 그쵸?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첫날이니까 10번이니 오후에 첫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게 완성본이 일단은 일요일까지는 돼야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각자 개인 역할 맡은 거 조금 더 보완하고 공유해서 일요일 날 한번 서로 최종으로 공유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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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날 우리 준비 시간 조금 있을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거면 뭐 대사를 외운다기보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맞아요. 더 알아가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안 되지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구독 영상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책 내용의 대상자 정보를 조금 더 숙지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시나리오 수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야 내가 어느 쪽에서 어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달달 외우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잘 대응해서 대처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뭐 검사 같은 경우에 활력증후나 아니면 제가 드레싱 맡았으니까 보고 조금 더 검사 기록상 뭐 엑스레이, 뭐 EKG, 블러드 테스트 이런 거 나왔을 때 기록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걸 또 추가적으로 그 1번 간호사한테 이제 보고하듯 1차 보고하듯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각자 역할은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통 우리 이렇게 물질 중독 장애 같은 사람들, 특히 알코올 중독은 그 집단 뭐 그런 것도 치료받지만은 지금 가족 중에 어머니가 우울증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가족들도 교육시키거나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포함해야 될지가 좀 의문이네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일단 이 대상자 주요 포커스만 위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곧 끝나가지고요. 일단 중단하고 다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